안녕하십니까. 닥터 파이낸스의 김영환 교수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노벨상 경제학상 받은 논문들 이제 몇 개 읽어보면서 생긴 그 제 생각들 나누는 거 그 세 번째 비디오를 드립니다. 여덟 번째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밀튼 프리드만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역사가 되풀이되더라는 또 한 가지는 어디서 느껴졌냐면은 ESG라는 겁니다. ESG. 뭡니까? Environment, Social and Governance죠. 아주 친환경, 착한 기업, 그리고 지배구조를 건실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건데요. 착한 기업, 착한 기업. 요즘 학생들마다 나는 착한 기업의 소유주가 되겠습니다. 뭐 아니면 내가 창업해가지고 착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 해요. 근데 나 궁금한 게 첫 번째 식상해. 그만 좀 천편일률 똑같은 얘기 그만 좀 하라고. 좀 다른 얘기 좀 하면 안 되겠니?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 말을 차마 못하고 있어요. 비디오로 얘기할게요. 누구는 악한 기업 하고 싶어서 기업하나?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유행이죠.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거 하니까는 그 말 하면 좀 평균은 갈 줄 알고. 평균 밖에 못합니다. 그런 거 하면은 뭔가 다르려면 확실하게 달라야 돼요. 리스크 테이킹 확실하게 하셔야지 대박 아니면 쪽박이 나죠. 어. 자, 그렇고 친환경으로 들어가서 착한 기업이 착해야 되나? 누구나 악하고 싶어서 사업하냐? 밀튼 프리만이 70년에 신문 논설을 쓴 거를 읽어봤습니다. 요즘 들어서 다시 차트 역주행을 하는 논설인데요. 요즘 들어서 이제 ESG가 강조가 되니까 한 50년 만에, 와우, 40년, 50년 만에.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죽고 나서 역주행, 그것도 괜찮아요. 어. 아, 공해와 각종 시장의 실패에 대한 비판들, 대기업의 횡포에 대한 불만들이 사실 미국에서 60년대 말에 대대적으로 일어났던 모양이다라는 걸 좀 느껴보게 되더라고요. 그 논문을 보면, 이거 논설을 읽어보면은. 그죠? 뜬금없이 그 양반이 무슨 뭐 40년 후에 내가 차트 역주행할 거야 이러면서 막 뭐 ESG 관련해서 얘기를 썼겠어요? 아니죠. 그 당시에도 그런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어떤 고민이었을까? 아까 얘기했잖아. 베트남 전쟁. 그죠? 71년에 어떻게 됐다? 브레튼 우즈 체제가 붕괴가 됐는데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뭐다? 베트남 전쟁에 낭비를 많이 했다. 국고 낭비를 많이 해서 재정 적자가 박살나게 했단 거예요. 근데 박살나게 되는 데는 그 주인공들이 누구였을까? 군산복합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군산복합체. Military Industry Complex라고. 메카시즘에 이제 같이 가는 그런 얘기들인데, 공산주의를 때려부시자 이러면서 이제 그 베트남의 공산 세력이 오지 못하도록 뭐 한국전에서 우리가 이겼잖냐 이런 것처럼 민주주의를 우리가 해야 되고, 이제 전파해야 되고, 그죠? 민주주의의 전사들이 일어나라 해가지고 공산 세력을 다 없애자. 사실 민주주의라기보다는 뭡니까? 자본주의죠. 자유민주주의. 그죠? 자본주의. 이쪽들이 저쪽에 공산 세력을, 그죠? 없애자. 확장 못하도록 막자. 그죠?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조지 캐난이라는 사람이 외교 정책을 50년대에 쫙 잡으면서 한 얘기가 그거예요. Strategy of Containment 해가지고, 컨테인먼트 담아둔다는 거거든요. 봉쇄한다는 거. contain, 소련과 중국을 컨테인, 못 나오도록 봉쇄하는 거. 대륙 봉쇄령, 나폴레옹이 뭐 이렇게 했던 거, 그런 거 비슷하게. 그러면은 그 쟤네를 말려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나간 건데, 그게 무리수를 둔 거죠. 밀리터리 인더스트리 컴플렉스가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 나갔던 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 무기상들, 베트남 전쟁 그렇게 돈 많이 쓰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가서 징집돼가지고 군대 가가지고 총 쏘고 많이 죽고 그랬는데, 그게 결국 누구 배를 불리는 거였냐? 그런 무기상들, 그리고 무기 만드는 회사들, 걔네들의 배를 채워주는 거밖에 더 했냐 하는 회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 합리적인 회의이기도 합니다. 젊은이들이 그런 거에서 이제 각성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때 일어나는 대대적인 사회적인 운동이 뭡니까? 히피 운동이죠. 히피. 한참 그게 이제 머리 더 훨씬, 저보다 훨씬 더 기르는 거죠. 이렇게 장발 기르고, 통기타 들고, 이제, 우리 뭐예요? 어, 미국에서는 가장 히피로 유명한 지역을 꼽으라 그러면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샌프란시스코, 버클리, UC 버클리 이런 데 있잖아요. 캘리포니아 저쪽 서쪽인데, 노래도 있잖아요. Go West, Life is peaceful there, Go West.
any open air, go west, 라라라라라, go west, this is what we're gonna do. 이러잖아, 그죠? 펫샵 보이즈가 부르기 이전에 빌리지 피플이 불렀습니다.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go west, 서쪽에 가서 유럽도 서쪽으로 가고 미국도 서쪽으로 가면은 뭔가 자유로운, 보수적이지 않은, 개방적인, 네 맘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다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go west를 외치는 거예요. 유럽은 어디입니까? 나름대로 1819세기에서 go west 했던 곳이 유럽 입장에서는 영국입니다. 그래서 칼 마르크스도 사실 1848년에 자본론인가 공산주의 매니페스토인가 이걸 하고 그 다음에는 자본론을 펼쳐낸 그 출판한 곳이 런던입니다. 그 사람이 원래는 어디 출신이다? 독일 출신의 주이시죠. 유태인인데 대륙 쪽은 워낙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고 웨스트 해가지고 영국에서 그리고 대대로 그 다음에는 유럽에서는 가장 개방적이고 이 공산 세력이 많이 활동했던 곳이 영국이라고 합니다. 서방 쪽에서 봤을 때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다시 이 70년대 60년대 히피로 돌아와서 버클리 그죠? 샌프란시스코 If you're going to San Francisco be sure to wear some flowers in your head In the streets of San Francisco 이게 나오잖아요. 그 노래가 그 당시에 유행했던 거예요. 다 웨스트 저쪽으로 가서 히피 운동에 다 같이 그때 또 대표적인 게 또 음악 페스티벌 우드스탁이죠. 락 뮤직 그죠? 그리고 저항 정신의 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뭐에 저항한 건데? 밀리터리 인더스트리 컴플렉스 저 악덕 기업들 환경 파괴하고 군산 복합체로 해서 나가서 이제 피 흘리게 만들므로써 돈 버는 그 무기상들 그놈들의 저항해서 우리가 운동을 하자. 학생 운동권이라는 게 이쪽인 거죠. 그렇게 말하자면은 젊은이들이 느낀 거예요. 베트남 가서 총알바지 하다 보니까 깨달은 거죠. 민주주의를 전파하긴 개뿔 이러면서 간 겁니다. 그래서 GM 그다음에 폭격기 만들던 무슨 보잉이라든가 제너럴 다이내믹스 뭐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 막 반대를 하는 거죠. 그러면 또 뭐예요? 그 당시에 또 시기적절하게 터져준 사건이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 뭐 이런 것들이 터지면서 야 이것들이 군산복합체랑 같이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자기들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구나 이놈들이 민주주의를 외부를 전파하자며 위선 떨고 앉았네 하면서 운동을 한 거죠. 그죠? 국익, national interest라는 미명하에 별짓 다 해먹고 앉았네. 그러면서는 이제 다 저항 정신으로 저렇게 똘똘 뭉쳐서 사람들이 이제는 착한 기업 좀 해라 니네. 위선 떨지 말고 뭐 이렇게 막 이제 요구를 했겠죠. 그렇게 해서 반전 노래 한 곡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뭐냐 하면은 Knocking on Heaven's Door입니다. 노벨 평화상 받은 노래이기도 하죠. 이건 뭡니까? 밥 딜런. 밥 딜런이 Knock knock knocking on Heaven's Door. 그렇죠? 그런 노래를 불렀었던 게 Knocking on Heaven's Door 뭡니까? Mama, take this badge off of me. I can't shoot them anymore. 엄마, 내가 이제 베트남전에서 돌아온 아들이 그죠? 잠시 돌아왔겠지, 휴가를 왔겠지. 내 배지 띄어 없애주세요. I can't shoot them anymore. 나 쟤네들 더 이상 쏴 죽이기 싫어요. 더 이상 쏠 수가 없어. It's getting dark, too dark to see. 너무너무 어두워지고요. 세상이 너무 어둡고 도대체 앞뒤 분간이 안 가려지고 그죠? 뭐가 옳은 건지 뭐가 그른 건지 알 수가 없어. 군산복합체 그 위선이나 이런 것도 생각하면 feels like I'm knocking on heaven's door.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천국의 문을 두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다. 내지는 내가 천국의 문을 두드리고 싶다. 죽고 싶다는 거죠. 자살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목매달고 싶다고. 전 PTS 뭐라 그러죠? 그 포스트 트라우마틱 그래가지고 이런 전후 외상이라 그러나요? 그런 심리적인 충격 받으면은 전쟁에서 그죠 전투 이후에 사람들이 많이 인간성의 밑바닥을 확인하게 되면서 너무 실망한 나머지 자기 자신도 그런 짐승과 같은 존재였구나 하는 걸 발견하면서 실망이 극에 달하면서 우울증에 걸리고 심하면 자살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Knocking on Heaven's Door 하는 거예요. 그 뜻이더라고.
knock knock knocking on heaven's door 하는 건데, 그런 식의 운동들이 막 나왔었다고 보시면 될 거고, 도대체 기업들 니네는 윤리는 어디다 팽개쳐 먹었니? 하는 비난이 빗발쳤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기업들도 아니 우리 착한 기업이에요 라고 이제 더 얘기를 하고 싶었을 거고, 그거를 더 보여주려고 애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더 노력을 엑스트라 많이 착한 기업을 하려고 그런 노력이 또 아마 있었는 모양이죠. 그래서 그랬는지 프리드만께서 한마디 또 여기서는 이제 초를 치십니다. 프리드만 옹께서 공연히 착한 척 하려고 애쓰지 말고 착한 척 하려고 애쓰게 만들지 마라. 응? 이거 무슨 초를 치는 말씀이세요? 뭔 말인데? 이게 잘못 곡해하시는 분들은 그래 기업들은 악덕하니까 그냥 사악해라 뭐 이런 뜻으로 프리드만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시고 그렇게 매도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마치 CSR 같은 건 완전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걸로. 그 뜻이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그렇게 착한 척 하려고 너무 애쓰다가 본진을 털리는 수가 있어 니네가. 제가 며칠 전에 김동환 프로님을 제가 만나서 또 같이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김동환 프로님의 하신 명언 중에 하나가 뭡니까? 투자 생활을 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본진을 털리는 투자를 하면 안 된다. 내 본업이 뭔가, 내가 교수면 교수로서의 본업, 그걸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투자를 해야지, 주식 투자를 해야지. 내가 가르치고 연구하는데 주식 투자 때문에 막 헷갈려. 내가 가르칠 거 제대로 못 가르쳐, 연구할 거 제대로 못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생업이 뭔지, 그 생업이 흔들리지 않는, 그 본진을 털리지 않는 투자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이 절대 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기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착한 기업 좋은데 본진을 털릴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본진이라고 하는 거는 네 데이투데이 비즈니스, 매일 그 영업하는 그 일하는 거, 그거 자체가 성스러운 일이라 이거야. 물론 이분은 성스러운 일이라는 말을 안 하죠. 하지만은 그거 자체로서 너는 이윤 추구를 함으로써 너의 할 바를, 본분을 다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거는 네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제1 똑바로 해. 본진 털리지 마. 라고 충고를 해줍니다. 하기 힘든 말이에요. 남들 다 같이 고웨스트 하고 있는데 고이스트라기보다는 그냥 스테이 그대로 그 본진을 털리지 마.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시대 정신에 거스르는 것처럼 들릴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와 대단한 거죠. 사실. 그래서 보면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윤 극대화 그 자체다. 그 자체로서 신성한 의무를 다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이게 사실 머리로서는 이해하기 쉬운데 가슴으로는 이해하기 힘들죠. 착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공연히 착한 척 PR 해대고 다른 이해관계자들 까지 기쁘게 해주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CEO, 그죠? CEO가 누구의 대리인입니까? 주주의 대리인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CEO는 누구를 기쁘게 하면 끝나요? 주주만 기쁘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근데 다른 이해관계자, 즉 뭐 채권자, 노동조합, 뭐 이런 그 소비자, 이런 사람들을 일일이 다 이익단체 아니면 지역 커뮤니티, 이런 사람들 일일이 더 해피하게 해주려고 이리저리 백방으로 애써서 좋을 것이 없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이론적으로 봤을 때 이 이해관계자들이 해피하면은, 그죠? 해피하려 그러면은 사실 네가 주주들한테 해피하는 것 자체가 장기적으로 네가 옳은 사업을 하고 있고 제대로 주주들을 해피하게 해준다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네 이해관계자들도 다 해피하게 되는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이렇게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실적이 나올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니네 회사 망하고 니네 주주들 망한다. 그러니까는 일단 주주부터 다 해피하게 만드는 걸 열심히 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자본시장은 효율적이다 하는 이 모든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사업을 정직하게 해나가고 있다는 그 정보들이 제대로 주가에 반영이 돼 있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효율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시장이 돼 있을 때 자원 배분도 효율적으로 다 되고 이상주의적으로 했을 때 그때는 굳이 네가 다른 이해관계자들을 해피하게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 장기적으로 주주들을 해피하게 만드는 것이 모두한테 좋은 거다 하는 겁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또 그리고 이론적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이긴 하죠. 모든 사단이 나는 게 다 그건데 다시 한번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40년 50년이 지난 요즘에도 다시 또 ESG가 문제가 되면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알렉스 에드먼스 교수님은 다시 이해관계자들을 모두 해피하게 만들도록 애써야 된다 하는 CEO들이 역할이 더 중대하다라고 말씀하시고, 반대로 하버드 법대의 루치안 뱁척 교수님, 제가 그 번역한 거 유튜브로 올려놨으니까 한번 가서 보시고요. 근데 루치안 뱁척 교수님이 이 프리드만 교수님하고 좀 비슷한 얘기를 좀 해서 일맥상통합니다. 이분들은 뱁척 교수님 이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데이터로 내가 봤는데, 그죠? 기업들이 ESG를 외치고 주주 이익보다도 노동조합이라든가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우리가 이제 CEO가 신경 쓰겠습니다라고 선언했던, 사인하고 막 이랬던 그 CEO의 그 회사 딱 가서 보니까 한 150개 회사가 되는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서 정관 같은 데 가가지고 실례합니다 주주님들, 앞으로는 당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노동조합이나 다른 이해관계자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쓴 적이 있나? 혹은 주주들한테 가가지고 주주총회나 이런 데서 내가 이제부터는 여러분들만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노동조합이나 다른 이해관계자들을 위해서도 비슷하게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저들의 이익도 대변해야 됩니다. 라는 말을 한마디라도 했을까? 안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립 서비스로 끝나더라. 그래서 괜히 착한 기업 설레발 치지 말고 그냥 주주들한테는 똑바로 열심히 하게 만들어라. 왜냐하면은 책임 소재가 분명하거든요. 주주하고 CEO는. 그죠? 스탁 옵션이라든가 오너십 같은 거 줘가지고 이쪽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면 누이 좋고 외부 좋고가 확실하게 돼요. 근데 저쪽에 노동조합이라든가 다른 이해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네. 어떻게 해서 뭐 이제 이 노동조합이 해피하지 못한 상황이 되면은 CEO가 어떻게 퍼니시 될 건데, 아니면 노동조합이 해피하다고 해서 CEO가 같이 월급이 올라가는 그런 메커니즘 만들기가 힘들거든요. 주주들이 딱 버티고 앉아서 노 그러는데 어떡할 거예요? 실질적으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인센티브 빌드업이 안 된다. 그래서 뱁척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완전 포기해라가 아니라 법 제도로서 이 착한 기업이 될 수밖에 없도록 제도를 좀 더 치열하게 만드는 게 필요하다. 법대 교수님 다운 말씀이시죠. 그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법 활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사법 활동도 해야 된다. 예,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이에요. 그죠? 우리가 시민들이 더 그런 점에 있어서 깨어 있어야 된다. 뭐 깨시민 이러면 저것도 위선 떠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그거 말고 그런 걸 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좀 더 그런 법 제정하는 차원에서 활동을 좀 더 해야 된다 하는 얘기고요.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얘기들 한번 자세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재밌는 건 알렉스 에드먼스 교수님이 이제 ESG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CEO가 다 이제 일을 해야 돼요라고 얘기하는 거를 갖고서 강력하게 주장하다 못해 이제는 어떤 상황이 됐느냐? 이 양반이 파이낸스의 바이블격인 교과서 중에서 최고봉 뭐냐? 브릴리언 마이어스 교과서예요. 코퍼레이트 파이낸스. 예, 넘버 원. 뭐 벤자민 그레이엄의 어쩌고 무슨 집어치우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파이낸스에서 최고의 바이블은 브릴리언 마이어스의 교과서. 그 다음에는 또 누굽니까? 라모다라는 인베스트먼트, 그죠? 투자론, 그죠? 그런 것들 몇 개가 있어요. 나중에 벤 그레이엄 같은 거는 그냥 교양서로 읽는 거고, 교과서로는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밸류에이션 숫자 돌리고 이런 것들은 브릴리언 마이어스, 앨런, 이게 세 분이서 이제 요즘 했었는데 거기에 네 번째 저자로 참가를 합니다. 금년부터. 그래서 알렉스 에드먼스가 들어가가지고 챕터도 ESG 챕터가 하나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각 챕터마다 다양한 그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밸류에이션을 새로 돌리는 그런 걸 해보겠대요. 그래서 와, 이게 어떻게 될까 상당히 궁금합니다.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ESG 관련된 거, 역사가 반복된다는 거죠. 그죠? 몇십 년 만에 한 번씩 이런 걸 좀 느끼게 되는데, Knocking on Heaven's Door, 그죠? 근데 밥 딜런의 노래 제가 좋아한다고 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버전은 사실은 저기 Guns N' Roses의 Knocking on Heaven's Door입니다. 그 엑슬 로즈인가요? 그 사람이 부른 거. Knock knock knocking on heaven's door.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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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Knock knock knocking on heaven's door. 이러면서 나가는데 그게 이제 그 심정을 좀 생각하면서 그죠? 생각해봐서 들으면은 좀 더 이해가 갈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네.